코레일 202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, 자소서에 힘 빼지 말고 시험 준비하세요.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코레일이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을 띄웠죠. 올해는 코레일 채용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세 가지로 짚어드리고요. 마지막에 자소서도 간단하게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코레일의 채용 인원입니다. 올해 전년 대비 채용 인원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직무별로의 채용 전략이 좀 상이합니다. 그래서 사무영업, 운전, 건축 직렬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. 적게는 15%, 많게는 한 50%까지 채용 인원이 줄었습니다. 이 세 개 직렬 같은 경우에는요, 너무 무리해서 상반기 지금 당장 자소서 내면 시험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같이 나와 있는 인턴 채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대로 차량, 토목, 전기통신인데 이 세 개 직렬 정도는 올해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코레일은 시험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중에 하나이죠. 2020년도부터는 NCS와 직무능력평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공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전공이 더 힘들까? NCS가 더 힘들까?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들은 직업기초능력검사 NCS가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그 어려운 난이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맞으면 높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. 다만 전공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내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게 남짓한 이 시점에서는 전공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. NCS는 내가 기존에 어느 정도 풀어져 왔어야 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다뤄보시면은 변별력이 높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NCS 25, 전공 25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 잘 조절해서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코레일은 NCS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 꼭 인식을 하고 있겠죠. 사무 영업 직렬 같은 경우에는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작년에 다 기록을 했는데 내가 59명 이상은 꺾어야지만이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코레일 시험 같은 경우에 모듈형보다 PSAT형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셋형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되 작년에 냈던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은 1년마다 채용을 대행하는 기관들이 바뀌게 되는데 코레일도 작년에 나라자토를 통해서 새로운 채용 대행 기관들을 얻게 됐고 그런 채용 대행 기관들이 자신들만의 특성에 맞춰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에서 유의해야 될 세 번째, 자격증 가산점 놓치면 안 되겠죠. 자격증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산점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격증별로 가산점의 점수가 다 다르고요. 나는 커말하고 한국사 두 가지 자격증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활용할 수 있고요. 반면에 직무 관련 자격증들은 더 세분화가 되게 되는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정확히 체크를 해두시고 좋은 가산점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코레일 채용의 세 번째, 자소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. 2만 명 중에 4,500명 정도의 인원만 서류나 자소서 부족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큰 인원은 아니죠.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, 면접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자소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1번 항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을 돕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굳이 꼭 봉사활동 경험만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 어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돕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운터 잘 지키고 깨끗이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뭔가를 넘어서서 점주와의 신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써도 좋을 것 같고요. 2번 항목입니다. 자발적으로 뭔가 조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거나 희생했던 경험들이 쓰여져야 되겠죠. 철저하게 이거는 팀 단위 활동이나 조직 관점의 활동에서 글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. 더 중요한 거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팔로워십을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팔로워로서 리더를 돕기 위한 어떤 활동이나 행동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들, 코레일의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태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 찾아갖고 내가 팔로워로서 코레일의 어떤 요구하는 태도 중에 한 가지 태도를 활용을 해서 팀을 향한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형태로 연결을 시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3번 항목입니다.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죠.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상대방과의 대화할 때
밝게 웃는다든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리액션이 좋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대화의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?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했던 과정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. 어떤 해당 일을 하기 위한 지식 기반의 준비, 태도 기반의 준비, 기술 기반의 준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만한 거 한 2가지 정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2021년도 코레일 채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는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소서보다는 시험에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에듀윌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합격은 에듀윌.